안녕하십니까. 기획팀 목종군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론화위원회 공고안 전달심 및 최종 후보지 확정 발표에 참석해주신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위원님, 시의회 의장님 및 시의원님, 간부 공무원, 정론 집필의 언론 관계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역사적인 이런 큰 행사에 사회를 맡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의회 및 애국가 제창은 생략함을 안내드리며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분 소개, 공론화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기획 예산 담당 간의 공론화 경과보고, 공론화 용역사, 글로벌 리서치의 수기 토론의 결과 보고, 공고안 낭독 및 전달, 최종 후보지 확정한 결제 및 발표, 질의 답변, 마무리 말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여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수정 위원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김미경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곽구영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승용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종철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승찬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석화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충렬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상주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송계훈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 의회 의장님이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필선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희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규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배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정아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원병 문화교육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치중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울러 강가 소장님이 읍면 동장님이 참석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소개 못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주시 공론화를 위해 지금까지 쉼없이 노력해주신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홍수정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제가 예전에 서울시에 공무원이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에 제가 공론화를 여러 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서울시에서 공론화를 운영해보고 그리고 다른 시도에 참관도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주처럼 이렇게 뜨거운 관심과 위원님들의 굉장히 적극적인 의견 개진 이런 경우는 정말 이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그 의장님 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참석하시고 이 발표회에 오신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이긴 하지만 제가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저희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가 시민들이 참여해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잘 만들고 잘 설계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전문적인 의견들을 개진해 주셔서 그 뜻을 모아서 시민참여단이 최대한 수의하고 깊이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왔다는 점이 또한 의미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될 건데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위원회에 운영하는 동안에 그 시에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으면 어떠나 하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런 중립적으로 운영해달라라는 말씀만 하시고 전혀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점도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 와주시고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공론화 경과 보고 및 수기 결과 보고를 위해서 잠시 화면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이 크지 않아서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저희가 제보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획예산 담당관의 공론화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기획예산 담당관 이상입니다. 공론화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1일 기획과에서 여주시 복합환경사업 건립 추진 계획을 민선 8기 제1호로 결재를 받고 10월 4일 여주시 복합환경사업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표하였습니다. 여주시는 중요 사안인 여주시 복합환경사업 건립 후보지 결정에 대해 행정부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시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고자 8월 17일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공포하였으며 여주시 공론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8월 22일 세계과에서 여주시 복합환경사업 건립 후보지 결정을 위한 공론화 의제를 제안하여 기획예산 담당관에서 8월 23일부터 9월 뒤까지 15일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홍수정위원장을 포함한 15명으로 시의회, 학계, 전문기관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 분야별 전문가 3명, 공무원 2명, 지역 대표 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임기는 해당 안건에 대해 최종 결정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까지이며 주요 역할은 공론화 의제 심의, 시민의견 수정 방법 설계, 권고안 제시가 있습니다. 9월 14일 공론화위원회 위원 입촉식 및 창립회의를 개최하여 여주시 신청자 건립 후보지 결정을 위한 공론화를 여주시 제1호 공론화 안건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공론장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공론화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를 위한 공론화 전문평가위원을 전국 시군으로 공개 모집하여 구성을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한 업체별 제안사 평가를 통해 공론화 전문 용역사인 글로벌 리서치가 선정되었습니다. 10월 5일, 14일, 27일에 공론화위원회 2, 3, 4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공론화위원들의 명령 강화를 위한 공론화 교육, 여주시 복합행정차원 관리 후보지, 타당성 용역 조사 보고, 읍면동 주민 설명의 신시 적정성 등 공론화 용역 착수 보고의 개최, 시민 여론조사 설문지문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시민 여론조사는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 진행하였습니다. 여주시민 1,05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 대면 방식으로 조사하였으며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수를 지에 배분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습니다. 시민 대표 참여자는 참여 희망 여부를 물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을 고려하여 216명의 시민 대표 참여자를 구성하였습니다. 11월 15일, 18일에 공론화위원회 5차 2차회의를 개최하여 수기 토론의 수준 일정 및 수기 자료집 이동 및 후보지 드론 촬영 영상 자료 측정, 수기 자료집 측정과 여론조사 및 시민대표 참여단 구성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12월 3일, 4일 이틀간 여주여자중학교 체육관에서 시민대표 참여단 수기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시민대표 참여단 189명이 참석하여 복합행정타운 후보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지 현장 방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후보지를 상공에서 드론을 촬영한 위치 영상 자료를 시청하는 등 다각도로 후보지별 이야기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선호도 조사를 위해 다수의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토론 과정은 공정성을 위해 발제 순서 및 시간을 공정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론화 운영 과정은 공개를 통해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공론화 전문 용역업체에서 수행하여 행정 개입을 최소화했음을 말씀드립니다. 12월 7일 공론화위원회 7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론화 용역사로부터 시민대표 참여단 수기 토론의 결과를 제출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작성했습니다. 오늘 9일에 공론화위원회는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후보지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권고안을 시장님께 전달하고 시장님께서는 최종 후보지를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 공론화 추진 결과 보고를 마쳤습니다. 네, 경과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12월 3일하고 4일 여주 여자중학교 체육관에서 시민대표 참여단의 수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론화 용역사인 글로벌 리서치 김태현 상무의 수기 토론회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공론조사 과제 책임을 맡고 있는 글로벌 리서치 김태현입니다. 이와 전체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전체적인 경과 과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핵심되는 것은 시민여론조사와 수기권으로 정필한 설문조사,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여론조사는 92년 11월 1일부터 14일에 걸쳐서 여주시민 1,05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들만 실제로 면접원이 실험을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민 선별 내용들은 여주시청 현재 위치와 관련된 전반적인 만족도, 그래서 전반적인 53.9%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새로운 국가 행정판의 필요성에 대해서 75.9%가 높은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결정에 대한 요인, 인권시에 대해서 접근성이 26.2%로 가장 높았고, 그 외에 성장성이 21.7%, 그리고 경제성이 19.4%, 적합성이 19.1%, 실용성이 13.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이 시민 여론조사 과정을 통해서 지금 보시면 190명 정도의 이 시민 참여자를 모집을 했고, 이분들이 수기 자료들을 가지고 현장을 그리고 또 이틀간의 토론과 현장에서의 설문지를 통해서 최종적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선거의 내용과 각 후보지에 대한 행동을 충분히 듣고 그 기준을 가지고 기준이나 우선 순위를 표기로 가중치를 설정을 했습니다. 역시 최선조사와 비슷하게 접근성이 24.9%로 시작을 했고, 그 외에 성장성이 21.6%, 관계성이 22.4%, 적합성이 19%, 창조성이 13.2%, 시민 전체 설문조사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진료도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진료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쌍배 비교 평가, HP라고 하는 대체 분석법을 크게 기초로니까 그런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선택지를 뽑게 하는 거거든요. 아마 이번 분야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번 부분에서는 단순한 선언에 대한 투표, 수비 프로그램의 투표로 결정했다는 저희는 이 세 가지를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투표가 후보를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과학적 기법들을 도입을 해서 이 결과를 통해서 단순히 했다는 것이 이번 오늘 특징적인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평균 후보제 선거 평가 기준 주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도 일단 저희가 AHP라는 걸 통해서 나가서 저희가 접근성이 말씀드린 14.9%로 가장 높습니다. 접근성의 내용은 조직력도 접근성, 지역적이고 공간적으로 굉장히 어떤 그리고 시민들이 더 잘 이용할 수 있을 도시의 인근 도보 접근이 어떤 두 번째로 보는 것들은 성장성, 22.5%, 타 도보공간의 연계성이라든지 지역상권의 활성화, 그리고 제도의 그런 어떤 미래의 가능성, 외부의 가능이라든지 외부의 활성화에 대해서 매우 중심으로 살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계성입니다. 웨이트로잉 가를 잡고 그다리 합작하게 않는 안쪽으로 환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봤던 부분은 적합성입니다. 검사 특성들의 기계라든지 그리고 부지면적 확보의 용이성을 중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친환경성입니다. 자연계의 대비라든지 조정적 대비에 대한 환경 시각성이라든지 여주의 전체 소원을 친환경 목적을 살펴봤고 이런 걸 통해서 자연을 최소화하고 실제 환경 저하에서 높이는 것을 기대해서 이 한가지 부분이 시험 참가자를 직접 한가를 통해서 만들어낸 가중치 수치 이런 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후보지, 세계 후보지를 선택했습니다. 이건 성장성입니다. 성장성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여기 어세권 40.2% 높았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거의 34.4% 반응이고 그 다음에 대학교 거의 나타났습니다. 어세권 권역의 경우에는 접근 용이성이라든지 그리고 미래 가치적 성장의 가능성, 유방기관의 후보의 용이성, 역세권의 사회적 용이성들이 장점으로 언급되었고 그 밖에 우려사항으로는 정발제를 조금 이해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 맞은편 이론의 경우에는 현재 성장성이 있다, 이런 것을 지켜놨다, 접근성이 있다, 적은 투자를 통해서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들고 이에 대해서 사회자와 많아지면 되고 농가지 많고 낙된 지역이다 라는 의견점이 있었습니다. 시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원 상식성이 높고 교통의 접근성이 강화하고 아파트 인기 밀집 떨어졌고 좋은 거 많다는 장점이 언급되었고 다만 살림하는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장점이 언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접근성 관점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또 참여자들이 어떻게 부분이 접근성을 역시 여지 없을 것 가장 높습니다. 40.7%고 선관위 이론은 90.4%, 여주대는 26.8%입니다. 세권 권역에 대해서는 지역과 관계 모든 접근성이 높고 조용한 가지고 있다. 국제적인 오해도 언급되었고 선관위 이론 같은 경우는 원대신 기준 이론이 영위하고 타 국민 이론만 접근이 영위하고 교통차량이 적고 지방도시 접근성이 높으며
휴대폰 이용 정책에 있는 장점이 언급되었습니다만 보고적 도서가 어렵다, 이런 도시가 어렵다는 관점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아시아대학교 같은 경우는 도립과 접근성과 도시민권의 어떤 인사 의미가 도시민권의 편리성, 보고 접근성이 강점으로 보여드렸고 최종 체제가 연구를 강점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적합성입니다. 적합성은 역시 역세권이 관계입니다. 그리고 신관을 이론이 34%, 여수대학교 정문 나중에는 65%입니다. 여수권의 경우는 물론 CUG 기획은 도시학교의 연수 못다. 그리고 연수역 개발 중이기 때문에 추가 시간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고, 다만 이제 역세권으로 향후 도시학교에서 인원이 있을 수 있고, 스타트의 수원들의 대외적 제한을 우려받았다. 도시인과 학교를 굉장히 필요하다는 우려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상관의 이론은 의학시장점이라는 점이 표현할 수 있다라는 추가 부정부가 논의다. 이에 대해서 CUG의 비율도 있고 도시인과 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녹지기에 오셔서 자연스럽게 우려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수대 같은 경우는 도시 면적이라고 산이 많아서 인허가를 의미하다는 장점이 기대되는 반면에 하는 한국 경우가 개발이 어렵다. 도시학교가 어렵고 도중이 동시학교라는 단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친환경성입니다. 친환경성 역시 역세권이 83.4%, 상관의 이론은 36.6%, 여수의 정례 가격은 24.1%입니다. 수거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 중인 지역이어서 추가 자연을 최소화할 수 있고 교육이 대비라든지 적절하고 살리기가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폭우 폭설의 장점을 나타났습니다. 상관의 이론 같은 경우는 이거 생태자원 떨어져 용이하다. 낮은 경사도로 회전이 적을 것 같다. 자연재해에 적은 지역이다라는 기대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지역 수목원 중 생태자원을 떠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수대 정책 같은 경우는 자연자원을 확보해서 개발에도 시장이 열려 있다. 친환경적인 청사 방식이 가능하다. 이런 시청사를 포함한 개발이 안개발과 환경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고, 자연보호 관광지 부근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역시 역세권이 43.7%, 상관의 이론이 32.1%, 여기서 정면의 14.2%. 역세권의 경우는 높은 CUG 비율로 수시의 비용이 작은 지역이고, 건설 비용 부담도 적고, 일괄적 농도를 용이할 것이라는 강조하는 문제점이 없는 수행기술지와 우리가 역사권에서 외국을 생산할 수 있고, 발전해 줄 수 있겠다. 라는 관점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상관의 이런 환경과 분석을 적절히 지역이고 이 역세권과 작은 지역이라서 모두 의미할 것이다. 이를 통한 가치관이 해소된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CUG 지역으로부터 표시적으로 부담된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시아학교 정면은 상관의 구조적 역할을 신고하고 이런 것이 적을 것이다. 이런 가능한 마음은 가능하다. 라는 정책을 가지고 현지개발로 높은 분석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각가지 기준을 가지고 각자 평가를 하고 각자의 평가 점수를 앞서 말씀드렸던 각가지 점수는 가지치를 살펴보는 것으로 평가랑 전과입니다. 이러한 질문과 서로를 조합해서 여기 역세권 가치비로는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은 역시 선거가를 이용해 말씀드렸던 13.1%, 여기까지 전문 가격이 25.5% 나타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수정 공문화위원장님의 공부와 낭독 및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홍수정 위원장님은 단상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복합 행정타운 건립 후보지 결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공고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공론화위원회 공고안 제출문
여주시장 이하, 여주시 공문화위원회는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 후보지 결정에 대하여 여주 시민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민 참여형 수의조사 공문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여주 시민을 대표하여 참여한 189명의 시민대표 참여단은 12월 3일 토요일과 12월 4일 일요일 양일간 수의 토론회를 끝내고 우리 위원회에 행복도시 희망 여주의 시민답게 현명하고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민대표 참여단의 귀중한 의견을 담아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9일 시민대표 참여단 189명 여주시 공문화위원회입니다. 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후보지 결정을 위한 공문화의 개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문화 의제는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후보지 위치 결정입니다. 공문화 방식은 수기형 공론조사 방식입니다. 2022년 8월 23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한 이래로 공론화위원회 운영은 2022년 9월 14일부터 12월 7일 간 운영하였고 시민 여론조사는 2022년 11월 1일부터 14일 동안 조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의 토론회는 2022년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공론화를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시민 여론조사입니다. 시민 여론조사는 여주 시민 1,050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에 의한 개별 면접 조사였습니다. 현 여주시청상 위치와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은 45.1%, 불만족은 54.9%였습니다. 여주시 복합행정타운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라고 주신 의견은 75.9%, 불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신 것은 24.1%였습니다. 여주시의 복합행정타운의 위치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서는 상징성 21.7%, 접근성 26.2%, 적합성 19.1%, 친환경성 13.6%, 경제성 19.4%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 수의를 한 뒤에 설문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12월 3일에는 190명의 시민 참여단이 참여하셨고 2일차에는 12월 4일, 2일차에는 189명이 참여하셨습니다. 현장 수의 토론과 질의응답을 포함한 모든 토론 후에 모바일로 조사하였으며 평가 기준에 근거한 쌍대비교 평가 기준 우선도 순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성 22.6%, 접근성 24.9%, 적합성 19%, 친환경성 13.6%, 경제성 21.4%로 나타났으며 평가 기준에 의해서 쌍대 비교한 평가 결과는 후보지 1번 여주대학교 정면 맞은편이 25.1%, 후보지 2번 여주 역세권 자치위원이 41.8%, 후보지 3번 여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맞은편 의원이 33.1%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는 여주시 복합행정타운의 위치로 여주 역세권 자치위원을 선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위원회는 수의 토론 후에 실시한 현장 설문조사 결과를 채택하여 권고안을 내리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장 설문조사는 AHP 분석, 평가 기준에 따른 쌍대 비교 진행을 통해서 비율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를 활용하여서 진행되었습니다. 시민 대표 참여단 190명이 참여한 수의 토론의 1일차 조사에서는 5가지 평가 기준의 우선순위에 평가한 결과 접근성이 2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에 의한 타당성 조사에서 성장성 34%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두었던 것과는 비교됩니다. 다만 타당성 조사에서는 기준간 편차가 큰 데 비해서 시민 대표 참여단의 수의 토론 결과에 의한 가중치에는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시민참여단 189명 참여한 수의토론회 2일차 조사에서는 5가지 평가 기준에 근거한 쌍디비교 평가를 진행한 결과 여주 역세권 좌측 일원이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습니다. 최종 후보지 선호도입니다. 후보지 선정 평가 기준에 따른 중요도와 선호도를 종합하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주 역세권 일원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맞은편 일원이 33.1%, 여주대학교 정명 맞은편이 25.1%입니다. 공론화에서 중요한 부분은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주시 공론화위원회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제에서 벗어나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추가 의견으로는 시청사와 문화재단의 결합을 통해서 복합행정타운을 건설하는 것과 함께 외곽의 문화소유 지역의 공공시설을 배치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시민 대표 참여단의 84.6%는 이번 공론화의 최종 결과가 나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공론화가 이해관계가 첨예한 갈등 상황을 사회적 담론의 장으로 이끌어내어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가는 갈등 해결의 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론화가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공론화는 이미 결정된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아니라 새로운 정책 결정에 앞서 시행하는 의사수렴 과정으로서는 보다 유용합니다. 여주시는 이번 공론화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 매뉴얼을 만들어 향후 시행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이상 권고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세한 내용을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공고안을 전달받기 위해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은 공고안을 시장님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앞쪽에서 한번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공고안을 받으셨는데요. 공고안을 바탕으로 시장님께서 최종 후보지 확정안을 결제하시고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최종 후보지 확정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지금 확정안을 결제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대체를 마쳤고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시 단상으로 올라가셔서 확정 발표 부탁드립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여주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발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임한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롱 집필의 언론인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주시장 이충훈입니다. 먼저 미래 100년을 시민과 함께할 여주시 복합 행정차원 건립 후보지를 최종 확정 발표하게 되어 시장으로서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 2기인 1999년부터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이전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많은 검토와 행정 절차를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후보지조차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는 시민들의 불편을 하루빨리 끝내야겠다는 신념과 각오로 취임 당일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 추진계획을 제1호로 결재하였으며, 적합한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즉시 착수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청사 후보지 결정은 시장 개인의 생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기 위해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15분의 다양한 전문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된 여주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여기 계신 공론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열정적인 공론화 설계와 심의, 1,050명 시민분들이 여론조사 참여, 189명의 시민대표 참여단이 심도 있는 수기를 통해 마침내 오늘 공론화위원회로부터 권고안을 전달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과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주시민, 그리고 시민대표 참여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론화위원회 홍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시민분들의 다양한 의견 전달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전문 집필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 최종 후보지를 확정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신청사 후보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 최종 후보지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여주시에 제시하신 권고에 따라 여주 역세권 좌측 1원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여 발표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청사 이전에 따라 인근 상인의 분들과 일부 시민분들께서는 원도심 공동화 발생과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마련을 우려하실 것입니다. 후보지 최종 확정을 현 청사에서 이전으로 결정하였지만 신청사는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공사 완료 시까지 최소 6년가량 소요됩니다. 하동 제1시장과 구 경기시크 부지, 현 극장 예정지와 구 극장 부지 주변 창동 옥자골목 등을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안, 주상복합 등이 거리로 거주 인구를 늘리는 방안, 현청사 부지를 포함한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시민, 상인의 분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를 추진하는 등 내년 상반기부터 전문 기관을 통한 연구 용역을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려가 희망으로, 희망이 현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여주시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신청사 관리에 따른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비롯한 각종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임기 내 반드시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계획대로 신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인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언론 관계자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응답 전에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려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 시 소속 언론사 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 관계상 중복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해 동의 언론사의 추가 질의는 답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마이크 좀 전해주시겠어요? 여주신문,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주신문 박광훈 기자입니다. 이번에 공론화 이제 전자식하고 후보자 협상까지 발표를 하셨는데요.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 시민들이 2시간이가 공동화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뭔가 좀 획기적인 대안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추진하실지 향후 일정과 좀 지금이라도 간략하게 아이디어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 청사 부지에 시청 신축이 어떻게 되는 거 제일 고민을 많이 한 게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기존에 우리 여주시의 상인분들이 군차를 찾아오셔서 처음은 신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모습이 떨어졌고 그쪽에서는 신청사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반대를 하지 않겠다. 다만 원도심 활성화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제시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제시해드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여주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체되어 오고 있던 사안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해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이 있는데 일부 주민 반대가 있어서 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왔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드렸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 단 우리 여주 시민들 또 그전 여주 상인들이 꼭 참여하는 전문 기술 그거에 따른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전문 기구에서 용역을 해서 같이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이렇게 도출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선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하고 특히 하동의 제1시장, 그리고 경기 시크부지 여기를 좀 외지 관광에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극장을 짓다가 하는 이제 그런 장소이죠. 현재 극장 예정부지, 그다음에 구극장부지, 그다음에 시민회관 재건축, 또 현 시청 청사를 포함하여 여주 초등학교의 교육시설 같은 걸 유치할 때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딱 판단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하는데 최목적으로 두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약속을 한 거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예산 지원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걸 아낌없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을 꼭 참여시켜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만들어서 꼭 이행하도록 가능한 시청 이전 전에 가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은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내 신문의 김열 기자입니다. 홍수영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수영 위원께서 공론화장을 쭉 설명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게 없어갖고 공론화 과정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없었는데 지금 최종 입지가 41.8%면 절대적인 지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공론화 과정에서 분명히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전혀 없었는데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으면 어떠한 목소리가 있었는지 두세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미에 그 추가 의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처음에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필요성이 한 70% 정도 되고 이제 불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공론화 과정 중에서 이제 나중에 참고하시게 되면 물론 이 의제에 대한 반대 의견도 이제 처음에 나오셨고, 그 다음에 또 복합행정 타운이 아닌 분리해서 아트홀은 다른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 지휘 그게 아닙니다. 시청을 이전 반대를 하는 근본적인 목소리가 없었느냐 이겁니다. 저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서정문화재단이라든지 말씀 들었어요. 기존의 시청을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었습니까? 네,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그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 있었는지 그런 거 언급이 전혀 없으니까는 지역사회에서는 그런 것도 궁금해할 겁니다. 찬성의 목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반대도 목소리가 있을 것이다. 반대의 목소리에서는 어떻게 있었었다. 이런 것도 전파가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네, 그 반대 의견은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상인회가 시장님을 명단한 것으로 제가 방금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이 답변할 문제라고 생각을 듭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도 이제 뭐 후보 시절부터 10년간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중에 관심이 제일 많은 게 여기 시청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관심이 많았었는데 제가 막상 이제 취임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이제 지금 시내에 사시는 분들이 특히 사면일을 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한테도 강하게 뭐 절대 안 된다 뭐 한다 이런 표현은 직접적으로는 저는 못 들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상인의 몇 분들이 7분, 8분도 오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이제 그런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만나면 걱정을 듣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지금까지 진행 과정 여주가 앞으로 나가야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두 분 이제 상임위 관계자분이 오셔서 반대는 안 하겠다. 좀 원도서 활동할 때 노력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거를 원도 활성화를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네,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호입니다. 김현희 기자님께서도 현장에 계속 계셨겠지만 이 공론화 위원들은 수기 과정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만 좀 그러니까 내용에 수기 과정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은 우리 위원장이나 저희 위원들이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듣겠습니다. 네, 오마이스 국정원장입니다. 청사 일간지 공사 비용이 좀 막대한 비용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혹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운대 등이나 지역 일자리 관련해서 연계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청사 이전뿐 아니라 다른 사항이라도 지역 물품을 이용하고 지역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청사라든가 모집을 할 때 우리 여주의 지역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드라이브 경동광 신청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듣고 싶은 거는 최종안이 개정이 됐을 때 41.8%와 33.1% 1위가 차이가 크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최종 결정을 칠 때 두 가지를 놓고 한 번 더 진행이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마련이 됐는데 시청 입장에서 여주시의 입장에서 또 고민을 해서 의견이 변화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히 중립성을 지킨다는 의미 외에 시청에서도 또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권고안을 갖고 시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고민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10년 동안 후보 시절을 거쳤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분들하고 시청 문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여주시청에 근무할 당시부터 시청 이전하면 어디다고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제가 도시과장 시절에 그런 대상들을 선택을 했고 또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20년 이렇게 흘렀지만은 그때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어디다 결정을 시민들이 해주시든지 그 지역에 맞도록 청사를 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다가 여기다 꼭 해야 된다 이런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다행이랄까 지금 이제 많은 시민들이 결정하신 위치가 대부분 시민들의 뜻이 많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세권 개발을 하고 그쪽에 이제 접근성이라든가 앞으로 도시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다른 이제 여주시에 무슨 이렇게 여기다 꼭 해야 된다 여기다 그런 생각은 안 했고 거기에 맞춰서 발빠르게 진행할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이가 사실은 공론화 결과를 당일날 바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미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발표를 나중으로 미루면 어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게 왜 그렇게 걱정을 했느냐면 미묘하게 1, 2위가 별로 그렇게 전별력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그럼 나중에 좀 생각해보게 나중으로 미루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여주에서 이야기되고 회자되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바로 시민들이 그 수리한 결과를 공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당일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동료나위원회에서는 이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세 개의 지역 중에서 이 순위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을 권고안으로 만든 겁니다. 저희가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1위가 41.8%였다라고 그 권고안을 마련을 해드린 거고요. 이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시의 생각과 그 시민들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고 주시면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를 시켜드린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시장님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수고했던 날인데 우리가 마찬가지고 시간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확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반이 있겠죠. 어느 장소를 선정하고 과반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로 뭉쳐요. 그래서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만큼 이렇게 단계에서 앞으로 전면대에게 제대로 된 심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업체 선정해가지고 하고 난리가 많습니다만 다른 분도 하고 난리가 많습니다만 신청자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제대로 업체와 관련돼서 보면 잠깐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시중에 그 아트볼이라고 7년 때에서 예전에 내셨거든요. 2년 안 해가지고 말이에요. 기가 세고 그냥 이런 얘기가 나오고 부실공사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신청하면 절대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시장 그 입장 항상 해야 됩니다. 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일단 철저하게 공부를 챙겨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방법으로 탑뉴스 이상현 기자입니다. 탑 인증팝은 홍보지역을 총 3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주대학교 일대와 여주역세권 위원 그리고 여주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입니다. 시민대표 참여자는 여주역세권 일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주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 여주 역세권은 혹시 개선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아까 제가 발표한 대로 이제 준비 다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조사 우리가 이제 확보해 놨고 그래서 이제 내년도 1월달에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설계하는 과정이 진짜 기본 한 2년까지 걸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2년하고 맞춰가지고 하는 사람이라 내년도 후년도 해서 후년도 빠르면 후년도 말 아니면 그 다음 해에 전부가 착공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지금 우리 역세권 개발이 2차 이제 개발 사업이 거의 이제 내년 봄이면 준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차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사업 그 바로 이제 인근에가 이제 지금 오늘 발표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2차 사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계획을 만들고 한 이제 그 시청사 의회는 좀 더 빠른 속도로 별도로 인허가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내년부터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그런 방안 같이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는 한 분만 더 묻겠습니다. 경계 노선입니다. 유치원 시장님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시청자 중공과들이 예산을 얼마로 예상하시고 또 확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유인문만 보면 공론화되는 가격을 또 드린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민감한 사항은 수기간이 길어야 하는데 너무 짧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예산은 이제 뭐 실시적인 해가 정확히 나오겠지만은 저희는 이제 청산 한 1,500억 정도, 1,500억, 1,700억 이렇게 들어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금년까지 확보해놓은 예산은 940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한 200억씩 확보해 나가면 큰 문제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론화 기간이 너무 짧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거에 이렇게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서둘렀던 이유는 제가 좀 서둘렀습니다. 서둘렀던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갈등 요소가 좀 있는 이런 정책을 집행할 때는 저는 좀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주고 우리 시청자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20년 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동안에 논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시청 이제 새로 져야 돼 어떻게 가야 돼 뭐 이런 거 벌써 한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시민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위치가 어디로 결정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치 결정은 이것도 공론화를 좀 공론화 기간을 연장을 해라.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발표를 더 생각을 이따 해라. 공론화 3년 4년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러면 이거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시장 교수님들이 그래서 못했어요. 취임 초기에 하려고 그러다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좀 미루다가 취임 거의 끝날 쯤에 시작을 했었는데 실행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진작에 실행해서 우리가 복합 행정타운이 만들어졌다면은 여주가 좀 한층 발전될 수 있었고 시민들 불편도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그렇게 장시간 동안 이렇게 심사숙고해야 결론도 거의 마찬가지 나올 거고 그래서 신속하게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다 갖추고 또 시민들 의견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이 공론화가 방금 시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좀 다른 의미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공론화 자체가 일종의 민관의 수용 모델을 새로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정치와 행정과 민간 전문가들과 지역주민 이렇게 4개의 길이 잘 협력했기 때문에 공론화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의장님 계시지만 의장님이나 다른 의원님들께서 예산도 마련 안 해주시고 끝까지 반대하셨으면 이 공론화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간중간 문제 제기는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 공론화 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지만
여기 공론화위원회 포함해서 의원님 포함해서 다른 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우려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언론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들이 앞으로 이 복합행정타운을 잘 짓고 그 다음에 이 여주가 발전할 수 있는 그 초석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화를 운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잘 수비할 수 있도록 그 절차 마련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 점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후보지를 발표하기까지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공론화 추진에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공론화위원회 홍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께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정봉 집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발표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신청사는 이전하여 결립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지만 앞으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시민들과 논의하여 여주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결정해 주신 소중한 뜻에 따라 신청사 건립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의 불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요즘 유행하고 있는 독감 코로나에 주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전달심의 최종 후보지 확정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여주시 화이팅!